자, 오늘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보통 블록체인 하면 투명성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요, 오늘 그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어쩌면 좀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는 개념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금융, 프라이빗 디파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요, 모든 거래가, 그러니까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대체 디파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모든 게 공개되는 게 블록체인의 핵심 아니었나요? 그쵸? 오늘 바로 이 근본적인 미스터리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퍼즐을 푸는 첫 번째 조각은 바로 디파이 프라이버시의 역설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숨기는 것과 증명하는 것 사이에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거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 의미부터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죠. 바로 이 화면이 그 역설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자, 왼쪽을 한번 보세요. 거래 내용 있잖아요.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이런 건 철저하게 비밀입니다. 안 보여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 거래의 유효성, 그러니까 규칙은 다 지켰고 이중지밀 같은 건 없었다는 사실은 또 완벽하게 검증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내용물은 가려놓고 이 상자 안에 든 거 규칙에 맞는 물건 확실합니다 하고 도장만 딱 찍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모든 걸 숨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필요한 것만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니, 그럼 대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역설을 해결하는 기술은 뭘까요? 네, 바로 이 미스터리 듀에 숨겨진 마법, 영지식 증명, 우리가 줄여서 ZKP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영지식 증명이 뭐냐면요. 어떤 주장이 사실이라는 그 자체 외에는 정말 그 어떤 추가 정보도 노출하지 않으면서 그 주장이 맞다는 걸 상대방한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 말이 좀 어렵죠? 괜찮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을 한 방에 꿰뚫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 핵심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는 숨기고 조건만 증명한다. 정말 이 한 문장이 오늘 설명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 비교를 보시면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프라이빗 디파이는 당신 얼마 예치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절대 묻지 않아요. 대신에 뭘 묻냐? 최소 예치금은 넘겼나요? 이 조건만 묻고 네, 아니요로 답을 얻는 거죠. 담보가 뭐래요가 아니라 그 담보 지금 안전한 상태 맞아요? 라고 묻는 겁니다. 바로 이게 데이터는 숨기고 조건만 증명하는 방식인 거죠. 감이 좀 오시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한 것 같고요. 이 마법 같은 기술이 실제 금융거래, 예를 들면 토큰 수합에서는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보이지 않는 수합입니다. 자, 먼저 기준점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유니스왑 같은 기존의 탈중앙화 거래소 DX에서는요. 누가 어떤 유동성 풀에서 얼마를 또 어떤 가격에 교환하는지 이 모든 정보가 그냥 싹 다 공개됩니다. 모든 걸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유리상자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미드나잇 같은 프라이빗 DX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몇 가지 조건만 증명하면 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이 토큰 진짜 가지고 있는 거 맞아? 거래하기에 충분한 양도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번 수합은 거래소 가격 공식을 정확히 따랐어. 딱 이런 사실들만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금액이나 주소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럼 블록체인이 실제로 보는 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첫째, 스왑에 대한 유효한 영지식 증명을 하나 받고요. 둘째, 그 증명을 믿고 유동성 풀의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규칙이 잘 지켜졌구나 하고 확인하면 끝! 거래의 세부 내용은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거래 금액이 전부 비밀인데 대체 토큰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이러다 시장 기능이 마비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아주 스마트하게 두 가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식은 공개하되 입력값은 비공개로 두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하는 로직 자체는 모두가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개별 거래 데이터는 숨기는 거죠. 두 번째는 선택적 공개라는 건데요. 이건 필요할 경우에 사용자가 직접 가격 같은 특정 정보만 골라서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유연성을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수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좀 더 복잡한 건 어떨까요? 디파이의 또 다른 한 축이죠.
바로 대출입니다. 과연 비밀 대출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화면이 대출 프로토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면 어떤 자산을 담보로 썼는지, 담보가 얼마나 되는지, 대출은 또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건 다 비밀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하죠. 이게 안전한 수준인지, 또 담보 가치가 청산 기준보다는 높은지, 이자 계산은 정확한지 이런 것들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만약에 담보 가치가 폭락해서 이게 부실 대출이 되면요. 이걸 대체 어떻게 알고 청산을 할 수 있을까요? 프라이버시 지키려다가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요? 이 점이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그에 대한 정답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청산은 가능하지만 감시는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스템은 대출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바로 청산을 실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 누가 얼마를 빌렸는지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감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시스템의 안정성은 그대로 지키면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는 완벽하게 보호한다. 와, 이게 바로 프라이버트 디파이의 진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개념들을 종합해서 프라이빗 디파이가 제시하는 새로운 금융의 토대를 봉인된 금고라는 비유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자면 프라이빗 디파이의 핵심 원칙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본 데이터가 아닌 조건을 거래한다. 둘째, 거래 내용이 보이지 않아도 수학적으로 모든 것을 강제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바로 이걸 통해서 그동안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프라이버시, 탈중앙성, 그리고 규제 준수, 이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구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디파이는 투명성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검증 가능성 위에 세워진 것이다. 모든 걸 그냥 다 보여주는 것보다 모든 것이 규칙대로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신뢰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그야말로 생각의 대전환인 거죠. 그래서 이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는 겁니다. 기존 디파이가 안의 내용물이 훤히 다 보이는 유리 금고였다면 프라이빗 디파이는 공증서가 딱 붙어있는 완벽하게 봉인된 금고와 같은 거죠. 안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금융. 여러분,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 금융의 미래를 과연 어떻게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